어, 다른 사람의 재능이 질투가 나는 사람은 소인배라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래요. 좋을 때도 있겠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들게 할 때는. 물론 내가 말하는 건 자기가 가진 재능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전혀 없다고. 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비님은 지금까지 재능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양지양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봐봐. 양지양 지금 그때 지금 아이 몇 살? 지금 아이 낳았죠? 지금 애기 낳았지? 그때 임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돌. 어. 그러면 애기 이름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돌이야 벌써? 와. 몸조리 잘 하셨고. 지안이, 이지안! 설마 나의 아저씨 보고? 자, 지안이가 7살이 되었어요. 자, 지안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학교 가기 전이야. 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잘 먹고, 잘 자라서, 비싼 이름 받아서 아주 비싸게 곱게 잘 자랐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지안이가 재능이 하나도 없네. 불행히도. 지안이가 재능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내 딸이지만, 봐도 재능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해봅시다. 지안이가 재능이 하나도 없어. 그래,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해. 했어.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가정을. 잠깐만.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라고? 그 엄마가 누군데요? 어디 데려온 자식인가요? 아, 본인이 엄마죠? 근데 본인은 재능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거는 멍청하다는 뜻도 들어가다는 거 아닌가요? 똑똑하진 않다는 뜻이 아닌가? 똑똑한 건 재능 아닌가요? 약간 똑똑. 그러면 지안이도 약간 똑똑하겠네요. 평범해서 약간. 아, 그럼 지안이도 평범해서 약간 똑똑하겠네요. 아, 그럼 양지 씨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뭐야? 그럼 뭐야? 근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당황시키는 것 같다. 아비님 이제 상담도 안 하는데. 미안. 그냥 금방 얘기하고 끝낼게요. 상담은 이제 안 하거든, 아비님이. 그것도 상담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 말은 그냥 가정을 하자고, 가정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가정 똑똑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교육 잘 시키면 똑똑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을 해봐서 지안이가 7살이 되는데 특출난 재능이 하나도 없어. 특출난 재능이 없다고 쳐봐봐. 없다고 쳤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반 애들은 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야. 양지양 눈에, 엄마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지양이 어느 날 학교 오면서 지한이한테 그러는 거야. 지한이 듣는 데서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거지. 양지양 엄마하고. 그러니까 지한이 할머니.
지안이 외할머니 양지양 엄마하고 전화를 하는 거야. 학교를 갔는데 그냥 7살 학교 가진 않지만 뭐 유치원이든 뭐 어디든 뭐 아니면 사전 예비 뭐 입학식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갔다고 칩시다. 갔는데 애들이 다 특출나고 재능 많고 삐까번쩍하고 어느 애는 미술 잘 그려, 어느 애는 발레 잘해, 어느 애는 피아노 잘해, 어느 애는 벌써 5학년 과정까지 마쳤어. 와씨 깝깝하다. 와, 그 애가 너무 불쌍해서 7살 때 5학년 과정 마쳤다고 하니까 너무 깝깝한데? 숨이 막힌다. 어쨌든 벌써 5학년까지 다 맞춰가지고 중학교 준비하고 있어. 어? 갔더니 우리 애만 재능이 하나도 없더라. 그냥 얘 집어넣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새로 얘 버리고 얘 파양하고 새로 새 아이로 입양하고 싶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니까 서럽지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서러운데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집어넣고 다시 만들고 싶어. 왜? 열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받나 보네. 열받아? 열받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건가 보지? 양지양은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거네. 왜 열 안 받아? 열 받아야지. 지금 아까 위 뭐라고 했어, 자기한테? 저는 재능이 전혀 없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회생이 가능할 정도의 쓸모없는 인간이란 뜻이죠. 양지양, 내가 예언하는데 딸은 여러분, 교육은 진리가 있어요. 아니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서 쟤는 아니 뭘 그 정도가 어딨어. 본인 그냥 쉽게 생각해봐.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재능 보면 질투가 나요.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정도가 어딨어. 그냥 그 말 그대로지. 여러분, 여기 오신 김에 교육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육은 여러분, 아, 자식은 엄마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복사합니다. 엄마가 스스로에게 하는 태도를 복사해요. 특히 딸은 싱크로 200. 그래서 세상 푸념하면서 자식을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는 딸이 절대로 뛰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왜? 딸이 복사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 자신, 엄마가 타인에게 하는 태도를 복사하거든. 여러분, 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태도를 복사합니다. 교육은 태도를 복사해요.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고 한 사람을 뛰어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교육으로는 절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태도를 복사해요. 근데 어떤 교육을 받았더니 내가 엄청 업그레이드 됐던데요? 피아노를 못 치던 애가 줄리어드 음대가 제일 좋은 데인가? 어쨌든 피아노도 모르던 애가 엄청나게 어떤 뭐야 그거 있잖아요. 지금 무슨 되게 유명한데 뭐 잘 모르겠다. 뭐 버클 뭐 무슨 하여튼 음대 있잖아. 뭐 줄리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음대 거길 갔으니까 이건 엄청난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걸 주입한 거 아닙니까? 버클리야? 그래. 하여튼 세 글자였거든. 세 글자를 기억. 줄리어드 하니까 네 글자 아니었는데. 하여튼 버클리. 그거는 그렇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업그레이드겠지. 외부에서 볼 때는 업그레이드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식이나 교육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교육을 가리킨다면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버클리 음대를 갔다는 것은 어쨌든 그 쟁쟁한 자기가 피아노 좋아 죽겠는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탑들이 모여가지고 붙는 곳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선생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겠어, 이 학생에게?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와 팁들을 막 반복적으로 막 세뇌시킨 거야? 절대 그걸로는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은 절대 가르칠 수 없다. 스스로 깨닫는 걸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스스로 봐봐. 근데 음미해봐. 아까 내가 아빈이 뭐라 했지? 교육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육은 지식과 노하우, 팁, 그다음에 경험. 노하우도 경험이 노하우에 들어가. 노하우와 경험은 좀 다르구나. 경험은 말 그대로 데이터고, 노하우는 그 경험에서 이리저리 생겨난 어떤 말 그대로 노하우고, 하우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고, 그러니까 경험을 빼고, 경험도 넣고. 지식과 노하우와 팁과 경험을 알려주어서 익히게 하여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꿈의 교육이잖아.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들이고 그 많은 돈들이 사라져버리죠. 의미 없이. 그 결과로 아이들이 지금 학원을 6개씩 7개씩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육은 지식과 노하우, 팁, 경험들을 주입하고 익히게 해서 강제로든 주입하든 해서 이전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하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이고, 그래서 저기에 돈을 들여 아이들을 이런저런 학원에 보내지만 내 자식만 그대로고 여기저기 천재들만 발레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엄마들이 저걸 원하니까 저런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실제 교육은, 진실은 6개 7개 보낸 내 자식은 맨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대로인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아이는 막 발레를 하고 아니면 막 피아노를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그것도 뭐 반복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 스파르타가 뭐 효과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거장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피아노가 미치도록 싫어집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어쨌든 거장이 된다는 건 내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도 결국엔 동감이 돼야 그걸 넘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양지양도 엄마가 됐으니까 양지양이 이제 앞으로 지한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될 예언. 양지양은 저것을 믿고 많은 거, 방금도 또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야. 뛰어난 교육을 받으면 잘하게 될 거라고. 거기에 아비님이 약간 공포심을 느끼는 거야. 아, 뛰어난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 학원을 쉐리 보내겠다는 뜻이구나. 지한이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이 깔리고. 그러나 실제로 아비님 교육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들어도 알아도 못해. 결국에 양지양도 학원 보내게 되실 겁니다. 이 예언은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라서 그리고 적중률 80, 90%라 최소 3군데 이상 보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시작해. 근데 주변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학부모들 딱 3명만 만나게 되면 자기도 전혀 바뀌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방법을 알려줘. 적절한 대출, 적절한 어떤 그래 그래 지한 엄마, 그래 돈 없지, 우리 애도 돈이 없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다 우리도 근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엄마들이 나서야지. 우리 지금 애들이 지금 얼마나 앞서가는데 자기 애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다 자기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방법이 있어. 우리 엄마들이 우리도 돈이 모자랄 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 그거들을 언니 저기 지한 엄마도 좀 해볼래? 이대로 둘 수 없잖아. 이러면 그날 오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양도 엄마로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자, 어쨌든 여기 양지양은 갑자기 왔으니까 갑자기 오자마자 우리 너무 괴롭힌다. 자, 잠깐 스탑. 자, 이건 이제 교육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은 오직 태도를 복사합니다. 교육 명심하세요. 교육은 지식을 받는 게 아니야. 지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혼자서 6개월이면 다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재들을 길러낸 어머니들. 천재 영재를 길러낸 어머니들. 천재 영재를 길러낸 어머니들. 근데 요새는 천재 영재 길러내는 것도 아줌마들이 되게 막 스카이캐슬 이런 것처럼 막 완전히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아빈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인격적으로 좀 갇혀있는 좀 사이보그들 말고 요즘에는 그것도 가능해서 요즘엔 진짜 이상한 시대야. 요즘에는 정말 천재 영재 길러내는 어머니. 근데 원래 말이야. 원래 천재 영재를 길러내는 어머니들 말고 원래 천재 영재. 지금의 천재 영재의 개념은 좀 다르죠. 지금의 천재 영재는 인격이 빠져 있어. 인격의 형성이 빠져 있다고요. 약간 사이보그 느낌 나. 딱 맞춰져가지고 천재 영재라는 게 막 엄청난 대학을 수석으로 뚫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빈이 말한 천재 영재라는 건 그러니까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좋은 태도, 인내, 차분함, 그리고 또 혁신적인 발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차분하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느 시험, 무슨 최연소, 어느 대학 합격, 최연소 무슨 어디 회사 채용 합격, 이런 천재 영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IQ 얼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이런 거를 천재 영재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약간 너드라고 했지. 원래 천재 영재의 개념은 인격을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의 성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자살해요. 그 좋은 대학에서 한 해 왜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겠어. 천재 영재 물론 좋은 재능이긴 한데 단순히 브레인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의 정치나
이 험한 세상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아비님 말하는 천재 영재, 옛날 개념의 천재 영재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여유롭고 무언가를 처리하는 능력이 리더십이 있고 좀 기대고 싶고, 그리고 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좀 차분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줄 알고, 못하더라도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최종적으로 무언가 안 되더라도 배움을 얻으려고 하고, 그 안에 그 실패에서, 그리고 실패라고 인정할 줄도 알고, 그냥 이런 인품 말이에요. 인품. 이런 인품. 2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실패한 것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요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천재 영재를 길러낸 어머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 이제 정계, 재계에 많이 진출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엄청난 영향력들을 행사하시는, 그래서 저기에 존경받을 만한 분, 여기에 존경만을 받을 분, 저기에 존경만을 받을 만한 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같은 형제인 거야. 뭐 이런 케이스들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 네 사람은 뭐야? 형제인데 다 이래? 다 이러네? 그럼 그 어머니가 누굴까?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키운 걸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들, 그게 아비님이 인정하는 천재 영재의 개념이고, 진짜 개념이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들의 얘기를 아비님은 주목해서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여러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무엇을 본받았냐, 무엇을 카피했냐면, 아예 엄마가 뭘 알아? 엄마 그냥 엄마 뜨개질 하신다니까. 서양에서는 뜨개질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룽지 긁으시고 그래요. 가마솥 누룽지 긁으시고 그래. 그냥 평범한 집이야. 뭐 아들에게 지식을 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지식과 팁과 노하우를,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은 무너지죠. 지식과 팁과 노하우를 전수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 천재 영재들을 길러낸 어머님은 무식해. 전해줄 팁도 없어. 경험은 개뿔. 노하우도 몰라.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 만약에 전하는 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교육이라면, 그럼 이 엄마는 한 게 없는데, 그랬을 때 이 자식들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이 엄마들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 그거를 아비님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을 찾거든.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근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라 그러면 실행이 안 돼. 왜? 자식한테 보이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부주하게 움직이는 건 얼마 못하거든. 열심히 산다, 그럼 차라리 열심히 안 살고 보통으로 살자. 그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말들을 찾거든. 그 말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 자식들의 공통적인 얘기 뭐냐면, 나는, 사실은 뭐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 사실 1년, 2년이면 다 익힐 수 있다. 지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머니한테서 배운 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 내가 내 부모에게서 배운 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attitude, manner, 뭐 아니면 way, behave, 아니면 habit, 뭐 모든 습관, 행위, 태도, 아니면 뭐 어떤 그
자기 자신과 아니 매너라고 하지 말고 태도 매너는 태도 중에 한 분야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들어보던 말인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들어본 태도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이에요. 근데 저기에 뭐가 있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여러분들 속의 태도와 매너라는 것은 타인을 향한 태도만을 얘기해요. 근데 영어 표현이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아버지를 절대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 내 아버지는 아버지를 절대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게 영어식 표현이죠. 영어식 표현. 한국 표현은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엄마는 엄마를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두지 않으셨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엄마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셨다.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엄마는 엄마 자신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 내 엄마가 엄마를 그렇게 뭔가 대하지 않으셨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양지양은 아니에요. 저 같은 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엄청난 자기 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은 일단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나를 욕하면 내 딸도 자기 자신을 욕할 거니까. 또 양지양 또 뭐 어쨌든 날아가는군요. 어쨌든 괜찮아. 뭐 양지양은 뭐 잠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그냥 이거 하나만 알면 돼.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잘 알아. 그래서 아비님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못하는 거지 모르고 못하진 않거든. 어쨌든 욕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매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비님이 굳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원래 잘 알아.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깜빡 잊고 있는 거, 정말 모르는 거, 그거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카피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90% 이상.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의 가장 닮기 싫은 모습을 나는 크면 절대 저렇게 안 살아 라는 말이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나는 절대 내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꼭 자기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엄마의 가장 싫은 모습은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를 카피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 태도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따라한다가 아니라 복사라 그랬죠, 그냥. 여러분, 프린터에 들어가는 A4 용지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위에 덮고 버튼 누르면 밑에 A4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야, 나는 저 워드 싫어. 밑에 장 시켜요. 이거 안 돼. 그냥 맨 위에 있는 A4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찍으면 바로 프린터 되는 거야. 뭐가 찍히든 간에. 야, 솔직히 같은 이면지로서 좀 열받지 않니? 왜냐면 찍 나갔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 북 찢어서 다다다다 파쇄기에 갈라질 거 아니야. 기왕이면 좀 잘 프린팅 돼가지고 서류철에서 오래 대할 수 있지, 오래 좀 보관될 수 있지 않겠어?
일단 양지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죠. 나 재능 없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뭐 나는 뭐 어떻다. 라는 욕을 멈춰야죠. 그거부터 하세요. 나를 향한 평가를 멈춘다. 저평가.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멈춘다.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쓰레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 없음이 대물리되는, 그래서 사랑 없음이 대물리되는 겁니다. 맞고 자란 자식이 자기 자식을 패고, 그 다음에 막, 정말 진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엄마의 모습, 그 모습을 어느 날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모습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에 너무 이 혐오가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야. 안 따라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내 엄마가 나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내 자식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보면 다행이지. 근데 대부분은 못 보고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여러분 나이 때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랍니다. 근데 태도가 복사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좋은 태도든 나쁜 태도든 그대로 복사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 아비님은 그럼 맞벌이 하고 와서 퇴근하고 가지고 애 옆에서 뭘 또 공부해야 된다고? 그건 비현실적이잖아. 그러나 그게 옳긴 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식이 무언가를 잘 배웠으면 좋겠으면, 나도 내가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적이잖아. 비현실적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옳아요. 비현실적이지만 옳은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 많은 천재, 그리고 또 많은 영재를 그리고 근데 이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지진아였다가, 나머지 뭐라, 하여튼, 공부 못하는 아이였다가 천재가 된 케이스에 엄마들이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가르쳐도 얘는 잘 못 배워.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애가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엄마가 책을 읽는 것 뿐이야. 기다려주는 거. 근데 나는 지금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어쨌든 옳은 거 있다고. 옳은 게 이거라고. 자식이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으면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게요. 딸이 발레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같이 가장 빨리 딸이 발레에 적응되게 하는 건 뭔지 알아? 내가 발레를 배우는 거예요. 어이없지? 엄마가 발레복을 입고 뚱뚱한데 쪽팔리지, 창피하지. 근데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말이야. 내 딸이 발레를 배운다는데 나도 발레를 배워서 실패하고 기웃덩거리고 실패하겠지. 안 되겠지. 우습겠지. 우스꽝스럽겠지. 그렇지만 얘기했죠.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남는다고. 태도가. 그럼 뭐야? 발레하다가 안 돼. 늦은 나이에 하니까 불가능에 가깝지. 하지만 이 불가능을 대하는 태도, 딸하고 같이 오면서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너 때문에 새로운 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딸한테 새로운 것이 이렇게 원래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습득됩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해도. 지금
현실을 떠나서 이건 비현실적인 거야. 그렇지만 옳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뭔가 휴머니즘의 드라마, 뭔가 휴머니즘의 영화,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 이 감동적인 실화는 이 감동적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라는 영화들 보면 가만히 생각해봐.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안 될 것 같은 주인공의 선생이나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그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봐. 무언가를 안 되고 할 때 똑같이 뭔가를 해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눈물이 흐르지. 왜?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누군가, 암 걸린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깎잖아. 이제는 좀 클리셰처럼 쓰인 그런 거지만, 항암제로 머리가 빠진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미는 태도. 또, 누군가가 무언가를 못 배우니까 자기도 같이 뚱뚱하게 막 미식축구 이걸 입고 같이 옆에서 헉헉거리는 아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관중인데도 공감이 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분명히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고 했단 말이지. 그 휴머니즘의 감동적인 영화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영화가 꺼지는 순간 그건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 그랬는데 그냥 판타지로 날아가 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살죠. 근데 지금 아비님이 얘기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비현실적이라고. 그러나 아비님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게 뭐냐면 욕을 멈추는 거야. 이제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여서는 안 돼. 그리고 재능을 질투해서도 안 돼. 하고 싶지만 자식을 위해서 이젠 더 이상 내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돼. 옛날에는 억지로 비난을 참았지만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지한이를 위해서 나를 욕하면 안 돼. 그리고 자식이 발레를 배울 때 같이 발레를 배울 수는 없지만 뭔가 요리를 할 때, 무언가를 태워 먹었을 때, 실패했을 때, 자식 앞에서 뭔가 실패했을 때, 그때 거룩하게 극복할 필요는 없어. 멋있게 극복할 필요는 없어. 무슨 영화 찍어? 그냥 욕만 하지 마. 욕만 하지 마요. 욕만 안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자식 앞에서 욕 안 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도 자식, 제일 편한 것도 자식이거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야 돼. 나를 향한 비난.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마음껏 하냐면 내 욕하는 거니까.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이런 게 엄마라고. 이런 거 하나 못 해가지고 내가 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아휴, 이런 엄마 둬서 너한테 참 미안하다. 내가 이런 엄마 너 만나게 해서 참 미안하다. 네가 좀 더 좋은 여건에 좋은 엄마 만났으면 네가 아유, 우리 귀한 딸 참 재능 있게 컸을 텐데. 이게 자식에게 엄청난 비수가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왜 난 내 자식 욕한 게 아니라 나 욕한 건데? 내 욕한 건데? 교육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복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 머릿속에서? 엄마가 나 같은 자식을 만나서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벌써 나는 없어져야 할 존재. 잘못 태어난 딸. 엄마는 딸욕 하나도 안 했는데. 딸을 비난한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떠한 평가도 멈추세요. 욕만 하지 마. 칭찬할 필요 없어. 욕만 하지 마. 욕하고 평가질만 하지 마. 그것만 멈춰. 아까 무슨 자기 존중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셀프 이스팀? 그런 거 안 해도 돼. 욕만 하지 마. 자기 비하만 하지 마. 그냥 난 평범하다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하다 그러라고, 제발. 저 평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 평범을 비하하면서 했지. 남들은 그렇게 잘났는데 나 같은 건 평범해가지고 글러먹었어. 이런 태도로 얘기했지. 칭찬, 뭔가 대단한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욕하고 비하만 멈추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적어도 자식이 제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어. 제로 상태에서 그냥 잘 먹이고 잘 하면 지 좋은 거 알아서 잘 찾아서 가. 요새는 배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방해만 안 하면 돼. 제가 언제 방해했나요? 자기 푸념으로, 자기 욕으로, 자기 신세한탄으로. 제발 신세한탄 하지 마. 자기 욕하지 마. 자식한테 미안하다 하지 마. 자기 탓하지 말고, 남편 탓하지 말고. 제발 욕과 평가만 멈추세요. 그러면 돼. 거기다 칭찬까지 하고 싶다면, 그러려면 보고, 듣고, 배워야 돼. 부모도. 그러면 여기 와서 배워요. 여기 와서 아비님 곁에서 배워. 그럼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그러나 일단은 자기 평가 멈추고, 욕 멈추고. 나 재능 없다 이제 절대 얘기하지 마. 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절대 얘기하지 말고. 표현하지 마. 속으로만 생각해. 입으로 표현하지 마. 왜? 무의식중에 나오거든. 그러면 지안이는 제로 상태에서 공평하게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로 상태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좀 플러스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납니다. 근데 왜 평범해지는지 알아요? 방해해서 그래요. 방해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더 해줘야 아이들이 천재가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가 천재로 태어납니다. 근데 평범한 부모님들의 자기 비하와 자기 욕과 자기 신세 한탄이 방해를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야. 그 선물은 그 자체로 아주 완벽합니다. 다 천재들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유전적 질병이 없는 한, 근데 유전적 질병이 있어도 영은 누구보다 깨끗해. 세상의 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아이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럼 천재로 태어났으니까 천재로 잘 모셔가기만 하면 돼. 천재한테 뭘 가르쳐, 우리가. 이미 세상에 쩌들어버린 우리가 이 천재 뉴비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방해만 안 하면 돼. 천재를 죽이는 게 뭔지 압니까? 천재를 죽이는 것은 냉소, 시기, 질투, 비난, 즉 평범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천재를 죽이는 것은 태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방해만 안 하고 제로 상태에 둔다면 그 아이는 누구나 뛰어납니다. 뛰어나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아이를 제로 상태에 둘 수 있는, 방해를 안 하는 법을 배우는 부모님이 1%나 있을까? 다 99%는 방해하는 데 능숙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자, 알려드렸어요. 욕만 하지 마. 평가만 안 하면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기에서 좀 여유가 생긴다면, 남편 탓까지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좋겠지만, 그거는 지금의 인격으로는 너무 힘들고, 자기 자신만 살고 살리다. 살고부터 해. 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살고는 지안이를 감안한 엄마로서의 살고죠.
한 사람으로서 살고가 아니라 남편 욕 안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것도 비현실적이야. 남편 욕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남편 욕 하지 말라는 사람 있으면 좀 멀어지세요.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무 현실이 너무 빠져있는 그런 얘기야. 그냥 자기 자신, 나만. 그리고 지금 살고는 엄마로서의 살고야. 엄마로서의 살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엄마니까 나를 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욕했지만, 이제는 지안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돼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괜찮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괜찮다. 왜? 이건 엄마로서 살고요. 엄마로서 살고.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비님은 여기서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사는 것을 먼저 가리키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지안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엄마로서 살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엄마니까 나를 억지로라도 욕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안이가 방해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 왜? 교육은 내 태도를 다 복사하니까. 그러면 천재는,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방해만 안 하면 잘 자랄 수 있다. 뛰어나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천재 형제 길러낸 어머니도 당연히 방해하지 않는 법을 잘 가르쳐 계셨죠. 물론 거기에 하나 더 응원하는 법까지 하셨지만, 일단은 방해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는 응원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이 응원하는 법을 모르는 사실 진짜 이유는 자기 신세한테는 너무 가려 있어가지고 응원을 할 여유가 안 생겨서 그래. 여유만 있다면 다들 좋은 말 하고 싶어 해. 여러분, 한 300억, 700억, 1000억씩 다 벌고 싶다고 한다? 근데 벌고 나시면 꼭 뭐 할 거냐 그런지 알아? 그럼 좀 기부하고 싶대. 다들 천사가 돼, 막. 그래요. 한 1000억쯤 있으면 그냥 그래도 한 10억쯤 기부하면 안 될까? 기부한다는 얘기 꼭 한다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기부가 나와요. 말 그대로야. 내가 나를 욕하고 평가하고 신세한탄만 하지 않으면 응원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응원으로 자식을 응원까지 할 수 있다면 지안이는 정말 든든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엄마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가장 먼저 지안이는 자기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비님은 이런 아이를 영재라고 합니다. 자, 결론 알았죠? 뭐 대단한 걸 자기 존중하지 마. 존중 같은 거 안 해도 돼. 무슨 안 하다가 갑자기 존중이야. 새삼스럽게. 그냥 욕하고 평가만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지안이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욕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왜? 난 이제 엄마니까. 내가 양지로서는 내가 지영이로서는 내가 나를 인정 못해도 지안이를 위해서는 내가 나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마로서 살고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엄마들, 그리고 이미 엄마들, 가슴에 촉촉하게 적시기를 바랍니다.